보조 방정식이 이번에는 허근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허근을 갖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보조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해를 구했고 중근을 가질 때도 해를 구해봤으니까 이 해의 모양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해 모양, 중근을 가질 때 해 모양, 그리고 이제 허근을 갖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근의 공식에다 대입했더니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I 베타, 이렇게 알파 베타는 실수예요. 여기 알파를 실수부, 뒤에 베타를 헛수부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알파 베타는 모두 다 실수이고요. 이렇게 헛수 단위 i를 이용해서 결합한 이 모양을 복소수라 얘기를 하고요. 플러스에 대하여 마이너스인 복소수 알파 마이너스 I 베타를 알파 플러스 I 베타의 켤레 복소수 또는 공역 복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허근을 가졌을 때를 보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I 베타와 그 첫 번째 근 알파 마이너스 I 베타, 이것을 갖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허근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베타가 0이면 중근이 되어버리잖아요. 중근이 이미 계산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베타는 0이 아닙니다. 복소수 근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람다1을 가질 때 해 2의 람다1 t승, 람다2라는 해를 가질 때 2의 람다2는 서로 독립이 되는 해가 되거든요. 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람다1과 람다2가 서로 다르면 독립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다 썼던 론스칸이 0이 아니거든요. 독립이 된 해가 되므로 일반에는 결합을 하면 돼요. 이들을 결합하면 일반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이퀄 자 C1 Y1 플러스 C2 Y2의 결합을 해볼 생각인데요. 자, 우리는 여기서 최종적인 결합을 해서 만든 상수가 C1, C2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C1, C2 대신에 다른 문자를 써서 표시를 할게요. 최종적으로 C1, C2가 이제 해 모양으로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알파벳 A, B로 써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1은 2의 람다1 t승이에요. 2의 람다1 t승인데 알파 플러스 I 베타 t승이고, 그 Y2는 2의 람다2 t승인데 알파 마이너스 I 베타 t승이 됐죠. 2의 알파 t승, 2의 I 베타 t승이고, 베타 아니라 B예요. 2의 알파 t승과 2 알파 t승과 2의 마이너스 I 베타 t승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2의 알파 t승이 공통항이에요. 묶어내면은 A, 그래 이제 요거를 바꾸는데요. 오일러 항등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일러 항등식 2의 I의 네모는 코사인 네모 더하기 I 사인 네모 이거와 같습니다. 2의 I 네모승은 코사인 네모 더하기 I 사인 네모예요. 자, 그래서 여기 네모 대신에 베타 t를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A는 그대로 쓴 거고요. 2I 베타 t승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자, 이제 코사인 베타 t 플러스 I 사인 베타 t와 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제 여기도 2의 알파 t승 공통은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B를 쓰고요. 얘를 쓴 거예요. 얘를 쓰기 위해서 네모 역할하는 것이 마이너스 베타 t를 네모라 보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t 플러스 I 사인의 마이너스 베타 t 이렇게 돼요. 조금 더 정리를 하도록 하죠. 2 알파 t승 그리고 A,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 베타 t 더하기 I 사인 베타 t가 되고요. 자, 이 밑에 거를 다시 쓰려고 합니다. 자, 코사인은 우함수예요. 마이너스 있으나 없으나 똑같죠. 그래서 그냥 코사인 베타 t가 된 거고, 사인은 기함수예요.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갑니다. 우함수, 기함수의 성질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괄호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중괄호 부분을 다시 정리하는데요. 전개를 합니다. 전개하면 A 코사인 베타 t, B 코사인 베타 t니까 코사인 베타 t를 묶어내면 이와 같이 쓸 수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사인 베타 t가 역시 공통항이죠. 묶어내겠습니다. 사인 베타 t에 이렇게 하면 ai 마이너스 bi가 되니까 a 마이너스 b. 자, i를 바깥으로 묶어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a 더하기 b를 c1이라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a-bi를 c2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간단하게 c1, 얘를 간단하게 c2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a하고 b가 보다시피 여기 결합한 어떤 상수였었는데요. 알기 쉽게 이 두 개가 복소수였다라 가정을 해봐요. a하고 b가 서로 간의 켤레 복소수였다라고 가정한다면 두 개 더하면 여기는 상수가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알파 베타를 썼습니다만 a, b를 이제 이렇게 써서 볼까요? 여기서 a하고 b가 서로 간의 켤레 복소수로서 a가 예를 들어서 a, b를 써볼게요. a 플러스 i, b가 되고 b는 a 마이너스 i, b 이렇게 켤레 복소수였다라 가정한다면 두 개 더하면 이거 지워져서 실수가 나오죠. 이거 실수예요. C1 실수입니다. 자, 이제 변변 빼면은 이게 지워져서 이 i, b가 되는데 뒤에 i가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다 다시 i를 곱하면 역시 실수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a, b 선택을 켤레 복소수를 선택을 하게 됐다라고 가정한다면 얘네들이 실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보기는 복소수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실수 형태로 된 거예요. 그래서 2의 알파 t승 그리고 C1의 코사인 베타 t 플러스 C2의 요 i까지 포함해서 C2가 되고 사인 베타 t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얘네들을 알기 쉽게 전개를 해볼게요. C1의 2의 알파 t승 코사인 베타 t 플러스 C2의 2의 알파 t승 사인 베타 t 이렇게 된다면은 자, 이제 여기 y1, y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색깔을 구별하겠습니다. 얘는 겉보기에 복소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y1, 이 y2는 복소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잘 보세요. 지수 곱하기 삼각함수, 지수 곱하기 삼각함수니까 이거 실함수예요. 실함수. 그래서 허근을 가졌다 할지라도 얘를 그냥 노란색으로 얘를 색깔로 구별할게요. 노란색으로 y1, y2를 써서 표시한다면은 허근을 가졌다 할지라도 C1, Y1 플러스 C2, Y2의 꼴로 해가 표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중근을 가졌을 때는 이렇게 되고 허근을 가졌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어느 경우든 간에 상수계수를 갖는 이계 그리고 제차 또는 동차 같은 말이라 얘기를 했었죠. 동차 선형 미분방정식의 보조방정식을 풀어서 나올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 세 가지에 대하여 동차 선형 미방의 해 모양을 모두 다 구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선형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은 앞으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y2 프라임 플러스 a, a1 y 프라임 플러스 a2 y 이퀄 0의 해는 자, 이제 요거에서 이 보조방정식을 풀어요. 보조방정식은 람다의 제곱 플러스 a1 람다 플러스 a2 이퀄 0예요. 이 방정식의 근이 나올 수 있는 게 세 가지 종류잖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허근이에요. 각각의 경우에 해 모양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반해를 표시하면 C1의 2의 람다1 t승 플러스 C2의 람다2 t승 꼴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람다1 람다2였다면 람다가 2차 방정식이잖아요. 서로 다른 두 근이 람다1 람다2면 이런 모양으로 해가 나오고요. 중근이었을 때 C1의 2의 람다 t승 플러스 C2의 2의 람다 t승 곱하기 t를 이 함수에다 t를 곱한 거예요. y1에다 t를 곱해서 만든 게 y2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근을 가졌을 때 허근은 람다가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i 베타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자, 이제 이 모양을 요 모양을 대입하려고 해요.
자, C1의 2의 알파 t승 곱하기 코사인 베타 t입니다. 알파가 실수부, 베타가 홀수부예요. 플러스 C2의 2의 알파 t승 그리고 사인 베타 t입니다. 이거는 공식처럼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을 때, 중근을 가졌을 때, 그리고 허근을 가졌을 때 이와 같이 우변형이 되는 동차 선형 미분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우변형이 아닌 비동차 미분방정식에서 우변이 0이 되는 해를 먼저 구했죠. 이것은 여함수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해가 바로 yc가 되는데요. 그럼 yp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yp를 찾을 때 우변이 그냥 단순하게 상수항인 경우로 제한을 두는데요. 이게 상수항이라면 해는 역시 상수항으로 놓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A1이나 또는 A2 둘 중에 어느 하나가 0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수정 또는 보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앞전에 했던 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동차 미방의 해를 구했다면 여함수를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yp 특수해를 구하는 것은 앞에서 했던 원리와 동일하니까 이제 예문을 통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미분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변이 아주 간단하게 상수 12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 보조방정식을 먼저 풀어야 되는데요. 예제 4번의 문제에서 이 보조방정식의 모양을 기억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y를 1로 보고 y'을 람다로 y2'을 람다의 제곱으로 바꾸나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물론 정확하게는 y는 2의 람다 t승이라 가정하고 풀면 돼요. 그럼 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생략할게요. y' 구하고 y2' 구해서 다 대입하고 정리해서 2의 람다 t승 묶어내고 계산한다면은 그러면 2개 곱해서 우변 0이 되는 걸 먼저 풀어야 되거든요. 2개 곱해서 0인데 지수함수는 0이 아니니까 그래서 괄호 부분이 0이 되면 돼요. 그래서 그거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이니까요. 학교 시험에 이런 게 나오면 다 쓰세요. 아시겠죠? 다 쓰고 y를 이렇게 놓고 해를 이것이라 가정하자. 그 y' 구하고 y2' 구하고 주어진 식에 대입하고 정리하니까 지수함수가 공통이고 묶어내고 우변 0. 근데 지수는 0이 아니니까 얘가 0이다. 그래서 보조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보조방정식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방정식은 람다의 제곱 플러스 3람다 마이너스 4 이퀄 0이에요. 자, 이제 이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인수분해 되죠. 람다 플러스 4와 람다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전개하면은 3 마이너스 4가 되죠. 따라서 람다가 1과 마이너스 4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실을 가질 때 해의 모양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여함수를 찾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해의 모양이다. 바로 대입하겠습니다. C1의 2의 람다 t승 플러스 C2 2의 마이너스 4t승입니다. 해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므로 대입해서 바로 결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우린 다 유도를 했고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식이라서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처음 몇 개는 유도한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해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므로 대입하자. 이렇게 바로 한 줄만 써도 돼요. 학교 시험 서술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써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yc 여함수를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특수를 구하기 위해서 yp를 함수를 가정하고 풀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 식에서 우변이 12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yp를 그냥 상수 a라 놓겠습니다.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하는데요. yp'과 yp2'은 당연히 0이잖아요. 상수로 놨었으니까. 그래서 다 대입을 해보면은 얘네들은 다 0이고요. 마이너스 4배. 마이너스 4배 yp가 a였었고요. 우변이 10이에요. 이 식을 풀면은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a가 구해졌다는 얘기는 처음에 가정하고 풀었는데 구해졌다는 얘기는 모순 없이 구해졌으니까 우리의 가정이 옳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yp는 마이너스 3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함수도 구했고 특수에도 구했으니까 그래서 예제 4번의 일반에는 y는 yc 플러스 yp의 꼴이에요. 자, 그래서 yc는 c1의 2의 t승 플러스 c2의 2의 마이너스 4t승 그리고 마이너스 3입니다. 어렵지 않죠?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예제 5번의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5번은 미분연산자를 이용해서 표현한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이 해 모양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 번 써보세요. 여러 번 써보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암기하기도 수월합니다. 자, 이제 이 미분연산자를 이용해서 표시한 걸 다시 한번 풀어서 쓴다면 이런 말이거든요. 10 y 프라임 플러스 25 이퀄 50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우변을 0이라 놓고 풀어야 되거든요. y2 프라임 플러스 10 y 프라임 플러스 25 이퀄 0의 해 yc를 구하려고 합니다. 예, 둘로 나눠야 되는데 우변 0인 경우를 먼저 풀고 0이 아닌 경우에 특수를 구해서 두 개를 더할 거예요. 자,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해를 2의 람다 t승꼴이라 가정하고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고 정리해서 보조방정식을 찾는 것까지는 이제 생각하고요. 바로 보조방정식을 생각하겠습니다. 람다의 제곱 플러스 10 람다 플러스 25 그리고 워낙 이거 잘 알려져 있어서요. 이제 해 yc는 2의 람다 승 t승 2라 하자는 얘기고요. 2라 하면 그리고 보조방정식이 이렇다라고 바로 써도 무방할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잘 알려져 있으니까 해가 이런 꼴이고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게 나온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으니까 학교 시험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만 써도 뭐 무방할 거라 보여지는데요. 혹시 모르죠. 채점하시는 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다 쓰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보조방정식은 이거예요. 보조방정식을 풀어본 결과 자, 이제 여기에서 이거는 람다 플러스 5의 제곱이네요. 전개하면 10 람다 25니까 따라서 람다 이퀄 마이너스 5가 중군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중군을 가졌을 때 해 모양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다 유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 모양만 알고 있으면 돼요. 따라서 중군을 가졌을 때 해 모양은 자, 이제 C1 Y1 더하기 C2 Y2에서 C1 Y1은 2의 마이너스 5t승이고요. C2 Y2는 2의 마이너스 5t승 곱하기 t예요. 자, 바로 이렇게 쓰면 충분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우리는 특수를 구해야 돼요. 10y 프라임 플러스 25 이거 y가 빠졌군요. 자, 이제 25 여기도 마찬가지로 y가 빠졌어요. 25 이퀄 50. 자, 이제 이거의 특세를 구하려고 합니다. A라 놓겠습니다. 특세를 A라 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도 상수 미분하면 제로예요. 얘네들 다 세 개를 대입하면 25 yp가 A였었으니까 50 이 식으로부터 A가 2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A가 구해졌다는 얘기는 특수해가 옳게 구해졌다는 뜻이에요. 여기다 대입을 하니까 yp가 2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의 결과로부터 일반해를 찾아본 결과 일반해는 yc하고 yc 더하기 yp거든요. 두 개의 합으로 표시가 된다는 것을 이미 배웠었으니까요. 그래서 yc 플러스 yp를 계산해 보니까 요 위에다 쓰겠습니다. 이어서 C1 2의 마이너스 5t승 C2 2의 마이너스 5t승 곱하기 t 플러스 2예요. 자, 이제 조금 전에 풀었던 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고 지금은 중군을 구한 문제였었습니다. 또 다른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기 조건이 있습니다. 하는 요령은 똑같아요. 자, 얘도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y2 프라임 마이너스 2 y 프라임 플러스 5 y 이퀄 1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조건을 초기값 조건이라 얘기를 합니다. 초기값 조건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 결정되지 않았던 이 상수 C1과 C2를 결정하라는 뜻이거든요. 우선 일반을 다 구한 다음에 초기값 조건을 대입해서 상수 C1과 C2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우변 0이라 놓고 먼저 풀어서 여함수를 먼저 구하려고 합니다. yc를 구합니다. 자, 보조방정식부터 바로 풀겠습니다.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2람다 플러스 5 이퀄 제로예요. 자, 이건 근해공식에다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람다는 이퀄, 자, 1차 시합의 개수가 짝수니까 간편공식을 대입을 하면 초차합의 개수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1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2i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허근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허근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함수를 구해보니까 우변이 여기다는 동차 미방을 만족하는 해 여함수는 yc를 구해보니까 c1 허근을, 이게 알파 이게 베타예요. 그래서 이의 알파 t승 곱하기 코사인 베타, 베타 2죠. 2t 플러스 c2 2의 알파 t승 사인 2t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수 삼각함수로 표시해도 되고요. 아니면 2의 t승 이렇게 해서 c1 코사인 2t, 뭐 해를 표시하는 방법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표시해도 돼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위에 걸로 표시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는 특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수를 바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변이 10인 형태니까 yp를 그냥 똑같이 a라 놓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이건 앞에 0이고요. 5a가 10이니까 a가 2네요. 금방 구해졌어요. 따라서 yp는 2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을 먼저 구해야 돼요. 일반에는 yc 플러스 yp가 되거든요. 그래서 yc는 위에 구했던 거 2의 t승 c1의 코사인 2t c2의 사인 2t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돼요. 이것이 일반인데요. 이 문제는 일반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초이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c1, c2를 결정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제 하나하나 계산해야 됩니다. 이제 y0가 5라는 조건을 여기다 대입해요. t 대신에 0을 대입합니다. 사인 제로는 제로예요. 코사인 제로 1이고 2형성 1이니까 c1 더하기 2가 5가 나와야 돼요. 사인 제로는 제로고 코사인 제로 1, 2형성 1, c1 더하기 2거든요. 그래서 c1 더하기 2가 5니까 c1은 3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얘를 여기다 다시 대입합니다. 그럼 y는 이퀄 이제 2의 t승 3 코사인 2t c2 사인 2t 플러스 2예요. 자, 이제 이 식에서 c2를 마저 구하려면은 두 번째 조건을 마저 계산해야 돼요. y 프라임 제로가 5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도함수가 필요하군요. 일단 도함수부터 먼저 구합니다. 고변한 미분법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죠. 마이너스 6 사인 2t 플러스 2배 c2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2t예요. 상수 미분하면 제로고요. 이제 y 프라임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졌던 조건 두 번째 조건을 대입합니다. y 프라임 제로가 5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식을 대입합니다. 여기다 t 대신에 0을 대입해요. 사인 제로는 제로, 코사인 제로는 1, 2의 형성은 1, 여기 3만 남습니다. 3, 사인 제로는 제로, 코사인 제로 1, 2 형성 1, 그래서 2c2만 남아요. 이것이 5가 돼야 되니까 c2는 1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c2가 1이니까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초이값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해를 구해보니까 y는 이퀄 2의 t승 3 코사인 2t c2가 1이에요. c2가 1이니까 사인 2t 플러스 2. 자, 여기다 c2만 결정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이값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일반해를 구하랬으면 여기서 끝나는데 초이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좀 더 풀이가 길어지고요. 학교 시험엔 그래서 이렇게 초이값 조건까지 마저 구해서 이 상수를 결정하라는 문제를 자주 내는 편입니다. 그러나 뭐 단순 계산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로 2개 미방 위주로 학습을 했었는데요. 우리의 원리를 n개 미방으로도 당연히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상수계수를 갖는 n개 비동차 미분방정식에서 우변을 먼저 0이라 놓고 풀어서 상수계수를 갖는 n개 동차 미방의
보조 방정식을 찾아요. 그런 다음에 그 보조 방정식은 n차 방정식, 람다거나 n차 방정식이 될 텐데요. 그 람다거나 n차 방정식을 뭐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하든 뭐 하든 간에 구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의 모양을 찾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서로 다른 n개의 근이 나왔다 그러면 C1 2의 람다 1 t승 더하기 C2 2의 람다 2 t승 더하기 점점점 플러스 CN의 람다 n t승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차 미방의 해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리고 우변이 0이 아닌 비동차 미방의 해를 특수해를 찾아서 더하면 일반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n개로 고개로 확대하는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t가 시간일 때 시간 경로에 관한 것이 있었군요. 이거 마저 설명하고 가도록 하죠.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보통 이 미분 방정식을 풀 때 많은 경제 문제에서 t는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정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떤 경제 활동의 결과는 어떤 변화를 나타낼까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극한을 많이 취하게 되는데요. 자,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y2 프라임 플러스 a1 y 프라임 플러스 a2 y 이퀄 b 이렇게 되어 있는 미분 방정식에서 우리는 이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가 yc 플러스 yp의 꼴이다라는 것을 배웠었죠. 이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을 때 y는 이퀄 yc의 모양이 c1 2의 람다 1 t승 플러스 c2 2의 람다 2 t승 플러스 yp의 모양이었었습니다. yp는 그냥 이렇게 yp라 써볼게요. 자, 이제 이런 모양이었었고요. 여기서 yp는 이제 우변이 상수라면 이건 뭐 yp라는 올 필요도 없이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겠네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yp를 a라 놓는다면은 이 나머지 다 제로가 되니까 a2분의 b가 돼요.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a2분의 b 이렇게 yp의 모양이 간단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을 때는 해가 이런 모양인데요. 우리의 관심은 여기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시간이 계속 흘렀을 때 이 해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람다1이나 람다2가 모두 다 양수였거나 또는 적어도 어느 하나가 양수라면 이거는 C1, C2가 만약에 0이 아니었더라 가정할게요. 그리고 편의상 뭐 양수였더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음수가 돼도 상관없습니다만은 편의상 양수였더라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둘 다 양수였고 C1, C2가 양수하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죠. 이건 어차피 상수니까요.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양수가 하나가 음수예요. 그러면 음수라면은 이게 t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만약에 음수 마이너스 2t승 이러면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상수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양수였다면 플러스 무한대, C1이 양수면 플러스 무한대, C1이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어찌됐든 간에 이 람다1과 람다2가 모두 음수가 되지 않는 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극한이 존재하려면은 C1과 C2가 0이 아니었다라 볼게요. 그러면 람다1과 람다2가 모두 음수가 돼야만이 극한이 존재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네들이 모두 다 음수였고 C1, C2가 0이 아니었다면 0이면 너무 간단해지잖아요. 그래서 0이 아니라 말한 것뿐이에요. 람다1과 람다2가 모두 다 음수였다면 극한치하면 0으로 가고 남는 것은 A분의 B가 되죠. 결과적으로 이 특수의 YP로 간다는 얘기예요. A분의 B. 단 람다1도 음수이고 람다2도 음수였을 때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양수가 되면 존재하지 않게 돼요. 따라서 극한을 취했을 때 극한이 존재하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을 때는 이 두 실근이 음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근이 만약에 음수라면 그러면은 YP 이 특수에 수렴하게 됩니다. 특수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 이렇게 됐는데요. 자, 이번에는 중근을 가졌을 때를 보겠습니다. C1 2의 람다 t승 더하기 C2 2의 람다 t승 곱하기 t 더하기 A2분의 b가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람다가 음수라면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람다 음수는 0으로 가죠. 자, 이제 그런데 여기가 음수고 여기가 t가 무한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있으니까 분의 1로 바꿔놓은 로피탈전을 쓰면 0으로 가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극한이 존재하려면은 얘가 단 A2분의 B가 되려면은 단 람다가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특수에 수렴하게 돼요. 우리 책에 보면은
저자분들이 여기다 특수를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y를 여기다 써놓고 여기 yp를 써놓은 것은,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써놓은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이 특수에 수렴하게 됩니다는 얘기예요. 특수가 보다시피 상수거든요. yp가 a2분의 b로 주어진 어떤 상수였을 때 이 해곡선 y가 이렇게 극한을 취했을 때 yp라는 값에 가까워집니다 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허근을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C1의 2의 알파 t승 곱하기 코사인 베타 t, C2 2의 알파 t승 곱하기 사인 베타 t, 그리고 특수에는 A2분의 B였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알파가 음이 나올 때만 t가 무한대로 갈 때 y의 극한이 특수의 yp로 갑니다. 알파가 음수일 때요. 여기서 베타는 어떤 값이 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코사인 베타 t, 사인 베타 t는 최소값 마이너스 1, 최대값 플러스 1 사이를 진동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수가 음수가 되면은 스퀴 정리로부터 0으로 갑니다. 스퀴 정리로부터 0으로 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0으로 가고 C1, C2의 선택에 상관없이 0으로 가고 요 특수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한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들은 허근을 가질 때는 알파 음수가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는 두 실근이 다 음수가 되면 되고, 만약에 중근이면 그냥 이 근 자체가 이 보조방정식 근이 음수가 나오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는 전부 다 발산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고개미방으로 확대를 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개미방으로 확대를 해도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 미분연산자를 이용해서 표시되는 이 미분방정식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y 3개 도함수예요. 마이너스 3y2' 플러스 9y' 플러스 13y 이퀄 0이에요. 자, 우변 0이 되니까 얘는 바로 동차 미방의 해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조방정식을 바로 쓰겠습니다. 람다의 3승 마이너스 3람다의 제곱 플러스 9람다 플러스 13 이퀄 0 이와 같이 돼요. 보조방정식을 이제 바로 썼어요. 중간에 이제 해가 y는 2의 람다 t승이라 하지 않고 대입하고 정리하는 걸 생략했을 뿐이에요. 자, 이제 보조방정식이 이렇게 되고요. 이 보조방정식을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마이너스 3, 9, 13인데요. 1 곱해서 올려 쓰고 마이너스 2 곱해서 올려 쓰니까 마이너스 2, 7이죠. 이게 나눠 떨어지진 않네요. 그럼 마이너스를 내봅시다. 1, 마이너스 1 더해서 내렸으니까 마이너스 4 곱해서 올렸으니까 플러스 4 더해서 내렸으면 13 나눠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얘는 람다 플러스 1과 상수 1차 2차란 얘기거든요. 람다의 점 마이너스 4람다 플러스 13 이퀄 0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근을 찾아본 결과 두 개 곱해서 0이니까 앞이 0인 경우는 마이너스 1, 뒤가 0인 경우는 근의 공식에다 대입합니다. 1차 시합의 개수가 짝수니까 간편 공식을 적용하죠. 처합의 개수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13.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걸 계산하니까 이거 3i가 되는군요. 자, 2 플러스 마이너스 3i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호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동차 미방이니까 우리는 그냥 해를 그냥 yc 없이 그냥 y라 쓰겠습니다. 이 미방의 해는 C1 하나의 실근이니까 2의 마이너스 t승과 람다가 하나가 마이너스 1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에요. 그래서 C2 2의 알파가 2예요. 2t승 코사인 베타가 3이고요. C3 2의 알파 t승 사인 베타 t 이렇게 됐어요. 해의 모양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결합해서 일반을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서로 다 독립이라는 것을 론스캔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고요. 함수가 3개일 때 론스캔은 y1, y2, y3가 되고요. y1 프라임, y2 프라임, y3 프라임, 여기는 한 번 더 미분하면 돼요. 얘가 모든 t에 대해서 0이면 종속이고요. 어느 한 t에 대해서라도 0이 아닌 게 나오더라. 그러면 독립입니다. 사실 얘네들 독립이 돼요.
0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5개 미방을 다뤄보도록 하죠. 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5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일부러 다 풀지 말고 바로 특성 방정식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면 특성 방정식 어떻게 보조 방정식 또는 다른 말로 특성 방정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보조 방정식 어떻게 만들었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y를 1로 보고 y'은 람다, y2'은 람다 제곱, y3'은 람다 3승 이렇게 보면 돼요. 따라서 y에 5번 미분한 거니까 그러면 람다의 5승이라 쓰면 돼요. 마이너스 2 람다의 4승 플러스 람다의 3승 이퀄 제로예요. 자, 람다의 3승이 공통하니까 묶어내면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2 람다 플러스 1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어요. 람다의 3승 람다 마이너스 1의 제곱 이퀄 제로예요. 따라서 람다 이퀄 0이 3중근이고요. 람다 이퀄 1이 2중근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자, 이 해는 C1에, 자, 2의 람다 t승에서 람다 0이면 2형승 1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서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첫 번째에다 t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t. 근데 3중근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에다 다시 t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C3t의 제곱, 이렇게 n중근이면 계속 t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람다 C4에 2의 람다 1이니까 2의 t승이고, 그 다음에 요 해에다가 이거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C5 2의 t승 곱하기 t예요. 앞에 있는 애에다 t를 곱하면 독립이 되는 다음 근을 만들 수 있거든요. 3중근이면 이렇게 계속 t를 곱하는 거고, 4중근이면 또 t를 곱해서 C4t의 3승 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얘를 통해서 얻은 거고, 얘는 이걸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 5개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5개 미방의 일반해가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 시간에 학습했었던 것은 상수계수를 갖는, 그리고 상수계수와 상수항을 갖는 고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우변을 여기다 놓고 푼 동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보조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 중근일 때, 그리고 허근일 때 각각 어떤 모양인지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보조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우리 교재 22장 3절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었고요. 이어서 22장 4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